여러분,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우리 몸의 신경계가 사실은 똑같이 움직인다면 믿으시겠어요? 전혀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국가의 건강 상태를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듯이 아주 특별한 관점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치랑 신경계라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석가는 바로 이 연결고리 안에 한 나라가 얼마나 건강한지 또 얼마나 아픈지를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는 핵심 열쇠가 숨어 있다고 주장해요. 자, 그럼 이 비유의 핵심부터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가 보죠. 모든 건 우리 몸속에 있는 자율신경계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몸 안에는요, 이 교감신경이랑 부교감신경, 이 두 가지 시스템이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막 위험이 닥쳤을 때 싸우거나 도망가라! 하고 몸을 긴장시키고, 다른 하나는 이제 괜찮아, 쉬면서 회복해! 하고 몸을 진정시켜주죠. 이 둘의 균형이 딱 맞아야 건강한 건데, 만약 이게 깨지면 바로 그때 우리 몸에 병이 찾아오는 겁니다. 자, 진짜 재미있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몸속 신경계의 원리가 국가, 특히 한국 사회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단도리와 유도리입니다. 정부가 방향을 딱 잡고 계획하는 걸 단도리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그 안에서 알아서 잘 적응하고 융통성을 발휘하는 걸 유도리라고 보는 거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처럼요. 그런데 만약 이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의 단도리, 그러니까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이 사라져버리면 국가는 말 그대로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병에 걸리고 맙니다. 스스로를 통제하지도 위기에서 회복하지도 못하는 아주 심각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이 국가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병,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을 보일까요? 지금부터 그 병의 실체를 더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제대로 된 정책, 그러니까 단도리는 없고 맨날 터지는 문제에 급급하게 땜질 처방만 내놓게 되는 거죠. 그럼 국민들은 어떨까요?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자기 삶을 계획할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 거죠. 이걸 보면 건강한 나라와 병든 나라의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보이죠? 건강한 국가는 어때요? 정부가 먼저 명확한 단도리를 세우고 그럼 국민들은 그 안에서 유도리를 발휘하면서 자기 삶을 꾸려나가요. 예측이 가능하죠. 반면에 병든 국가는요? 일단 문제가 터지고 봐요. 그럼 정부는 부랴부랴 땜질 처방을 내놓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이런 악순환의 결과는요, 정말 파괴적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국가 경쟁력이란 게 다 갉아먹히는 거예요. 국가의 중요한 기반 시설도 왜곡되고 심지어는 국익보다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이 판을 치게 되죠. 결국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 마음속엔 뭐가 남을까요? 깊은 좌절감과 냉소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안에서부터 병들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엄청난 외부 충격까지 닥친다면 그땐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위험해지거든요. 우리가 지난 35년 동안 살아온 세상은요,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미국 중심의 비교적 안정된 질서 위에서 굴러갔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1990년부터 시작된 시대죠. 그런데 이 자료의 분석은 아주 단호해요. 2025년을 기점으로 그 35년간의 시대는 공식적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의 현실은 바로 이겁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건 더 이상 어떤 이념이나 가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철저하게 미국의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선언이죠. 예전처럼 동맹이라고 챙겨주고 이념이 같다고 봐주고 그런 거 이제 없다는 겁니다. 옛날 규칙은 이제 폐기됐어요. 그리고 이런 세계 질서의 급격한 변화는 특히 우리 한국에게는 아주 불편하고 불안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치 19세기 말 주변 강대국들 틈에 끼어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 나라를 빼앗겼던 바로 그 구한말 조선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에 겹쳐 보인다는 거예요. 정말 섬뜩한 비유죠. 마치 역사가 한 바퀴 빙 돌아서 바로 그때 그 시절로 되돌아간 것만 같은 느낌. 우리 민족의 가장 아픈 역사적 트라우마가 지금 다시 재현되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맞아요. 상황은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때가 아닙니다. 2025년은 결코 1905년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에겐 그때 그들에게는 절대로 없었던 무언가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 120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과연 무엇을 만들어냈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이 가진 진짜 유도리입니다. 지난 120년간 온갖 고난을 겪었잖아요. 식민지배, 독립투쟁, 전쟁과 폐허, 그리고 눈부신 산업화까지. 이 모든 걸 거치면서 우리 안에 쌓인 국가적인 저력, 회복 탄력성, 이게 바로 구한말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우리만의 소중한 자산인 겁니다. 그리고 이 힘은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죠. 이름도 없이 쓰러져간 수많은 순국선열들,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운 산업 영웅들의 피와 땀, 눈물이 모여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정말 아슬아슬한 벼랑 끝에 서 있는 셈입니다. 안으로는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병이 깊어지고 있는데 밖에서는 역사상 유례없는 거센 압박이 밀려오고 있으니까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 할 때가 왔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치대국약 팽소선. 큰 나라를 다스리는 건 마치 작은 생선을 굽는 것과 같다는 뜻인데요. 함부로 막 뒤집으면 다 부서지니까 아주 조심스럽고 섬세하게 다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분석가는 지금 미국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압력을 넣으면서 자기들의 목표를 하나씩 이루고 있다고 봐요. 결국 우리가 마주한 딜레마가 바로 이겁니다. 안에서는 제대로 된 단도리가 없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밖에서는 너무나도 체계적이고 무서운 힘이 우리를 압박해오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 120년간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이 소중한 유도리가 바로 그 무질서한 내부와 계산된 외부, 그 사이에 끼어버린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질문은 이제 우리 모두의 몫으로 남게 됩니다. 과연 이 거대한 위기 앞에서 우리가 120년 동안 지켜내고 키워온 이 소중한 유도리, 이 국가적 회복 탄력성을 우리는 지켜낼 수 있을까요?